안녕하십니까. 어제 그 여가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가 전격 사퇴를 했다. 이걸 제가 속보로 말씀드렸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태가 여러 가지인데 그 민주당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 먼저 이제 그 사퇴 요구를 한 게 누구냐? 김현지입니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강선우 여가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서 이제 그 사퇴를 해라, 이렇게 통보를 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역시 이제 그 권력 서열 1위가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실제 김현지가 이제 그 인사를 주도하면서 인사 참사가 계속 그 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도 이재명 정권의 그 앞날이 순탄치 않을 거다. 계속의 인사 참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김현지하고 정진상, 성남 라인이 인사를 주도하고 있으니 검증이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참사는 계속된다.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강선우 사태가 실제 민주당의 전당대회에도 엄청난 게 그 파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노골적으로 이제 그 이재명 명심이 박찬대한테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시그널을 준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박찬대가 이제 그 뭐라고 했냐? 사태가 불가피하다고 글을 올리고 17분 만에 강선우가 사퇴를 했다. 이 말은 정청래는 강선우 사퇴를 계속 만류를 했죠. 강선우 그대로 임명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 정청래는 전혀 그 분위기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박찬대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강선우 사퇴하기 전에 박찬대가 뭐라 올렸냐?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을 해야 된다. 강 후보자가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 마음이 아프지만 박찬대가 이런 그 누군가는 말해야 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된다. 딱 이렇게 그 박찬대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자마자 17분 만에 바로 이제 그 강선우가 전격 사퇴했다. 이거는요, 결국에 박찬대가 이재명하고 그 짜고 친 고스톱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이제 그 박찬대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박찬대, 어차피 강선우인데 정리해야 되는데 당신이 건의해서 정리한 거로 이렇게 모양새를 만들면 그러면 그 당신의 공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이재명의 마음이 당신한테 있다는 내 마음이, 이것도 당원들이 다 알지 않겠냐. 이렇게 좀 짜고 치다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박찬대한테 강선우 사퇴에 글을 올리도록 미리 정보를 주고, 그래서 이제 그 박찬대가 글을 올리니까 강선우가 사퇴를 하는데 김현지 전화를 받고 사퇴를 한 거예요. 결국 이제 그 김현지는 이제 그 신부는 꾸이고 이재명과 박찬대가 짜고 강선우를 사퇴시키다. 이재명이가 바로 이제 그냥 김현지 통해 바로 사퇴시키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박찬대한테 힘을 좀 실어주자. 그래서 이제 그 박찬대가 건의해서 사퇴하는 식으로 이런 이제 그 모양새를 연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 전당대회가 지금 아직 2% 정도밖에 안 했어요. 민주당 전당대회 2번 충청도 하고 그다음에 경상도의 권리당원들 투표에서는 정청래가 60%대입니다. 박찬대가 30%대. 그러니까 이제 그 충청도와 경상도의 권리당원 투표만 지금 한 거예요. 근데 전체 표 중에 2% 정도밖에 안 돼. 아직 98% 전당대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전당대회가 출렁이지 않을까. 제가 처음부터 이번 전당대회는 김어준과 정청래 요 한 조고, 그 다음에 그 이재명과 박찬대 한 조다. 이렇게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김어준, 정청래 속에 문재인 표가 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문재인계는 전부 또 정청래입니다. 특히 이거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죠. 최동석. 이자가 이제 그 역대 최악의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문재인이다. 이렇게 문재인 입장에서는 망의죠. 그러니까 이제 윤건영이가 막 지켜보겠다고 난리잖아요. 따라서 이게 이재명하고 문재인도 지금 완전히 전쟁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김어준, 그 다음에 정청래가 한 조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과 박찬대가 한 조다.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싸움이 더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이재명이가 노골적으로 박찬대를 밀어주는데 박찬대가 역전 모식이면 바로 그게 이재명은 레임덕이 되는 거죠. 레임덕이. 그러고 정청래하고도 아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이런 데 건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이가 노골적으로 박찬대를 밀었다. 박찬대가 돼버렸다. 그러면 이게 정청래는 어떨까요? 완전히 이재명하고는 불구대천 원수가 되는 거죠. 왜? 노골적으로 개입해서 박찬대를 밀었으니 내가 토사구팽 당했냐. 이렇게 불구대천 원수가 되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이번 문제가 완전히 좌판에 엄청나게 전당대회가 갈등, 분열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원래 이제 정청래가요. 상당히 이재명하고는 극과 극이었어요. 이재명에 대해서 발언, 비판한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 전당대회 통해서 확실하게 좋게 보면 수박이라고 지도 막 그랬지만 이게 드러나면서 상당히 좌판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정청래 이자도 문제인 게요. 이번에 강선우 여가부 장관이 사퇴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 정청래가 자기는 이제 계속 밀었거든요. 강선우 사퇴를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가 강선우를 위로를 한 거예요. 위로를 하면서 이게 뭐냐냐. 참 이게 안타깝다. 이러면서 이게 정청래가 강선우에 대해서 인간 강선우를 참 위로한다. 그러면서 이게 뭐라고 글 올리냐. 이 글이 황당합니다. 정청래가 이제 강선우를 달래주는 거예요. 뭐라고 올리냐.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져도 함께 지는 것. 비가 오면 비를 함께 맞아주는 게 동지다. 이러면서 깊이 위로한다.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야, 정청래가 강선우를 위로하면서 동지라는 거는 이겨도 같이 이기고 져도 같이 진다. 비가 오면 같이 비를 맞아주는 게 동지다. 이게 정청래가 한 말이에요. 이게 이 말이 맞나요? 비가 오면 같이 비를 맞아주는 게 동지입니까? 이 좌파들의 논리죠. 비가 오면 저는 어떻게 한다? 우리 우파는요. 저 친구가 비를 맞고 있으면요. 저는 어떻게 한다? 우산을 편의점 가 우산 하나 사가지고 우산을 씌워줍니다. 이게 우파입니다. 우파는요. 동지가 비를 맞고 있으면 우산을 사서 우산을 씌워줘서 비를 안 맞게 해주는 거. 이게 동지잖아요. 그냥 동지가 비 맞고 있는데 나도 가서 비를 같이 맞자. 우리 둘 다 비 맞아 옷 다 젖고 감기 걸리고 이게 좌파식의 논리인데 이 정청래가 아직도 좌파 논리를 못 벗어나니까 무의식 중에 야 동지라는 거는 비가 내리면 비를 맞아주는 거다. 그러면 이게 강선우하고 정청래 너 둘 다 비를 맞든 뭘 맞든 비판을 여론의 문매를 맞든지 하여튼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게 정청래입니다. 결론적으로 여가부 장관 강선우가 사퇴한 거는 이게 당연한 사필 규정인데 이게 좌파 내부의 여러 문제를 드러내고 있고 첫째는 이제 김현지가 권력 서열 1위라는 걸 나타내고 최근의 인사 참사의 모든 원인이 김현지다. 그 점에서 좌파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냈다. 이렇게 첫째 보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전당대회로 불똥이 튄 거예요. 전당대회로. 그래서 이제 명심이 노골적으로 박찬대한테 있다. 이걸 확실하게 이제 밝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찬대가 지면 레임덕이 오고 만약에 박찬대가 이기면 정청래와 이재명이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완전히 불구대천 원수가 되는 좌파 대분열의 시작이다. 이게 바로 이번에 강선우 여가부 장관 사태가 남긴 이런 좌파의
완전히 치부, 그 다음에 그 분열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